스피치 연구소입니다. 정치연설, 선거연설 배워보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청중의 귓구멍을 열게 하는 방법과 낭독형 연설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낭독형 연설 잘하는 방법을 귓구멍을 열게 하는 방법과 함께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아쉬울 것 같아서 낭독형 연설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연설, 선거연설 잘하는 방법 4회, 군중의 귓구멍을 열게 하는 방법.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훌륭한 연설을 준비하고 있어도 군중이 귓구멍을 닫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사는 연설의 시작과 함께 청중의 주의를 끌어 내가 하고자 하는 연설의 내용에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귓구멍 열게 하는 화법은 제가 기업체 영업사원들에게 설득 스피치라는 특강 주제로 강연을 할 때 많이 사용했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소개하려고 해도 고객은 무조건 거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한다는 것은 귀가 들리지 않는 분에게 말로써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속이의 병일기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상품을 구매하든 거절하든 고객이 일단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하는 것이 영업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귀를 열게 하는 방법은 바로 고객의 관심 분야를 건드리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의 관심 분야는 먹는 것이고 헐벗고 있는 분의 관심 분야는 물론 입는 옷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연설회장에도 아군과 적군 그리고 일반 군중이 모두 섞여 있어서 모두의 관심사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 분모의 관심사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공통의 관심사가 먹는 것이고 연사의 연설 주제가 입는 것이라면 연사는 처음에는 먹는 것으로 군중의 귓구멍을 열고 차츰 입는 것으로 논리를 전개하여 최종적으로 옷을 판매하여 완성하는 것이 연설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 시작 시 군중의 귓구멍을 열게 하는 방법 첫 번째가 군중의 관심사로 흥미를 유발시켜라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그 관심사를 이야기식으로 말하라 입니다. 이야기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귓구멍을 열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논리적 명제로 말하는 것과 살아있는 이야기로 말하는 것에는 청중의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야기 앞에서는 마음의 긴장을 풀고 귀를 쫑긋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중국의 전국책에 나오는 어부지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나라는 조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니 이 연나라 왕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싶어서 연나라의 유명한 신하 소대라는 아주 영리한 신하를 시켜서 조나라로 가서 어떻게든 우리 연나라를 공격하지 않도록 말씀 좀 하고 오세요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대가 조나라 왕을 찾아가서 연나라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설득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버전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논리적으로 말했을 때 왕이시여, 조나라는 우리 연나라보다 강성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조나라가 우리 연나라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도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 두 나라 모두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이고 이 기회에 천하제패의 야심을 가진 진나라가 어부지리로 두 나라를 모두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부디 그러한 이치를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말했다면 조나라 왕이 귓구멍을 열고 소대의 이야기를 경청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 소대가 이야기식으로 어떻게 말했는지 그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신이 연나라로 오는 도중에 강을 건너다가 모래사장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글쎄, 도요새가 조개살을 파먹으려다가 그만 조개에게 입을 물려 둘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둘은 팽팽히 맞서 한치도 양보할 기색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때 바로 어부가 와서 둘 모두를 잡아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왕께서는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사온데 누가 이기든 양국은 모두 도요새와 조개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천하제패의 야심을 가진 이웃의 진나라가 어부지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부디 그러한 위치를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조나라 왕은 이 말을 듣고 아차 싶어 연나라를 공격하려던 계획을 즉각 취소하였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마력을 보여준 일화입니다. 여러분도 이야기로 시작하십시오. 연설 시작 시 군중의 귓구멍을 열게 하는 방법 세 번째, 이야기가 연설 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있게 만들어라.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연설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연설 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관성이 없어도 연관성을 있게 만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배고픈 군중에게 먹는 이야기로 흥미를 유발시켰다가 갑자기 온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옷고름을 씹어대며 눈물을 흘렸던 그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고객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바로 그때 입었던 그 옷을 오늘 판매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고객은 비록 배는 고프지만 옷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연설 시작 시 군중의 귓구멍을 열게 하는 방법 마지막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질문으로 시작하라입니다. 연설을 시작할 때 연사는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특히 긴장도가 높은 연사에게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하라고 제가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연설을 시작할 때 서두를 꺼낼 때부터 긴장을 하게 되어서 연설 전체의 이미지를 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청중에게 질문을 해버리는 겁니다. 즉, 내가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은 청중을 긴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군중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 긴장의 절반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군중으로부터 답을 듣든 안 듣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서서히 준비한 서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에는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질문한 사람이 통제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연사의 질문에 군중은 답변을 생각하며 집중하게 되고 앞으로의 연설 내용에 대해 경청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서두가 정말 자신이 없고 긴장도가 높은 분은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낭독형 연설을 잘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에 한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 중인 분들 중에서 알림 설정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 중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옆에 보면 종 모양이 있습니다. 이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동영상이 업로드 될 때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